다들 일어난 지 꽤 됐죠 지금? 좀 전에 일어난 사람 없지? 그러면 안 돼 이제. 알겠어? 집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요. 도영이는 방학을 늦게 했다고 보상심리로 좀 놀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 얘들아 너네 극한 처음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냥 꼴파악. 그죠? 꼴파악을 하는 거야 꼴파악. x가 1을 간대. 그럼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네? 분모가 0 된 거야. 내가 이게 분자라 그랬죠. 옆으로 너무 커가지고 옆으로 치운 거라 생각하려잖아. 너 보면은 얘도 얼마로 가? 0으로 가버려. 그죠?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변형하면 돼. 근데 변형 방법 중에 이거는 쓸만한 게 뭐밖에 없니? 통분밖에 없는 거야 통분. 내가 한번 해볼게. 통분을 할 건데 얘를 통분을 좀 해보면 그냥 분모는 뭐 이거 그냥 써야죠 뭐. 그거 분해. 분자는 1에서 빼기 4까지 그냥 곱해야 되네. 4까지 곱해놓고 여기는 4가 되겠구나. 4에서 빼기 얘가 되겠죠. 범주가 이걸 말한 거겠지? 합차를 말한 게? 그냥 저거를 합차로 한 번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통분을 해도 돼. 한쪽 부분만 0이 되는 부분만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자 그래서 얘는요 4배의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써주고, 야 이거 분자 쓸 때도 그냥 이렇게 써. 이 상태로 인수분해 4를 2의 제곱으로 봐봐. 제곱 빼기 제곱인 거 보여요? 그러면은 두 개를 한 번은 빼야 돼요. 이렇게 빼 한 번. 두 개를 한 번은 더 해줘야 돼. 이렇게 더해 그냥. 근데 이렇게 해보면 0이 되는 요소가 누가 되는 거냐면 얘 지금 정리해보니까 1 빼기 x 되는 거 괜찮니? 지금 x 어딜 향해 가요? 1이지. x가 1을 향해 가니까 얘가 0이 되는 요소고 얘도 0이 되는 요소였던 거야 옆에 거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돼요? 약분이 된다. 얘네 날리는 거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남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만 좀 잘해주면 되거든요.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갔을 때 지금 분모에 남는 게 얘예요. 얘랑 얘 지워졌으니까 얘밖에 없구나. 4배에 x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시고 분자에 남는 거 여기 1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얘까지.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가 그냥 뭐 쭉 없어진 거 제외하고 다 쓴 거야. 그래서 x한테 1 넣으면은 끝나요. 답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1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분모가 16. 여기도 1 넣어봐.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65번으로 갈게요. 천천히 정리해요. 안 춥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대요. 얘들아, 음의 무한대 내가 지난 시간 어떻게 하랬지? 기억나요? 치환, 무조건 치환해야 돼요. 치환을 해주면은 모양이 좀 이상해져. 그래서 치환까지 해봐야 돼. 잘 봐봐. 어떻게 하랬냐면은 마이너스 x를 뭐로 치환하라 그랬어? t로 치환하자 라고 했었죠. 맞아요? 그럼 요거 이제 리미트 t가 어디로 간다로 바뀌어요? 양의 무한대로 바뀌지. 바꿔놓고 이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t제곱 그대로 쓰면 돼. 그 다음 괄호 열고 1. 이제 그 다음에 분자를 잘 봐요. x였지. 근데 걔를 우리가 마티로 바꿀 거잖아. 그럼 앞에 뭘 써줘야 돼? 마이너스를 써야 돼요. 이제는 플러스에서. 그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앞에다 그냥 땡겨 쓴 거예요. 그리고 분모는 x를 제곱했기 때문에 t제곱이랑 똑같고요. 여기는 그냥 t 써주시면 된다. 일단은 음의 무한대가 나오면 먼저 이걸 하고서 꼴파악을 하는 거야. 알겠지? 이제 꼴파악을 해볼게. 얘 무한대로 가죠. 얘 어디로 가요? 얘도 무한대. 그럼 얘가 지금 얼마가 돼버리니? 이 뒤에 게 얼마예요? 또 할 뻔했어요.
1이잖아 1.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1 빼기 1이면 뭐야? 0. 이거 꼴파악하면 뭐예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인 거야. 알겠어?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아직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무조건 그냥 뭐 하면 돼? 헷갈리면 일단 통분부터 합시다. 알겠죠? 통분하자. 내가 이 부분 통분해 볼게요. 이 부분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에 t제곱 플러스 2분의 분자 뭐니? 루트에 t제곱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t 되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은 뭐 해주면 돼? 유리화를 할 건데 누구를 유리화해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위에 거죠. 위에 걸 유리화 해보는 거야. 지울게. 그래서 요만큼 애한테 유리화를 하려고 이렇게 붙여주자. 근데 뭐 정확하게 안 쓸게요. 다 아니까. 그래서 한 번만 더 가보면은 분자는 합차될 테니까 그냥 2밖에 안 남고요. 분모는요. 루트에 t제곱 플러스 2에다가 곱하기 이거에 켤레를 써주면 돼. 루트에 t제곱 플러스 2 더하기 t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어? 그냥 그대로 베껴 적는 중이야. 그럼 이 노란색 파트가 지금 얘가 된 거니까 앞에 누구 있어요 지금? t제곱. 그걸 어디다 올려버려? 이 분자한테 올려버릴까? 그냥 여기다 쓸게요 바로. 이렇게. 그러고 다시 꼴파악을 하는 거야. 분모 어디로 가요?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 전부 다 무한대밖에 없지. 무한대야. 얘도 뭐예요?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차수 비교해야죠. 2차고요. 여기는 몇 차로 취급해야 돼요? 얘 1차고 얘도 몇 차고? 1차고 곱하면 몇 차가 돼? 2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최고차 개수 비하면 끝나는 거야. 알았죠? 해보면 어떻게 돼요? 얘 얼마야? 여기 1 더하기 1이다? 오해하면 안 돼요. 거기다 1 곱하니까 2분의 얘도 2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1 나온다. 뭐라고요? 찍어서 챗GPT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뭐래요? 그 x를 그 뭐지 t분의 1로 해가지고 t는 0으로 간다 해서 풀던데. x를 t분의 1로 해서 t분의 1로 해서 풀어도 될 것 같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음해무한대가 나왔을 때는 치환하는 게 일반적인 풀이라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요. 왜냐면은 분수 형태가 되면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루트 안에서도 분수 처리를 또 해줘야 되고 복잡해져가지고. 근데 그렇게 풀어도 괜찮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아까 뭐 몇 번 안 했죠? 70번이었나? 70으로 갑시다. 자, 70번에 보니까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간대요. x가 2를 향해 갔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a 분의 그 다음 뭐야? x 제곱에 더하기 x 빼기 6이래요. 자, 이게 얘들아 0이 아닌 실수라는 거는 어쨌든 알파인데 그 알파가 0이 아니다 일 뿐이지. 맞아요? 이거 그때 했던 거다. 자, 봐봐. 분수 형태야. 그죠? 근데 수렴을 한대요. 근데 분자가 이번에 어디로 가요? 넣어보면 0 돼버리지. 결론이 뭐였지? 분모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4 넣으세요. 4가 아니라 2를 넣으세요. 그럼 4-a지. 그게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걸 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뭐 했다고? 우리가 배운 명제. 분수 형태가 뭐하고 수렴을 해. 근데 그게 하필 뭐가 아니고 0이 아니고 분자가 어디로 가버리면 0으로 가버리면. 왜냐면 0으로 간다는 건 대입했더니 0이 나오니까. 그러면 분자도 어디로, 아니 분모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알겠어요? 그래서 분모에다가 2를 넣은 거야 그냥. 그럼 0이 된다는 소리니까 a가 얼마겠니? 4다. 이렇게 먼저 구해줘요. 근데 또 밑에서 물어보는 건 단순해. 다른 얘기야 그냥. x가 이번에 어디로 간대요? 1로 간대. 그래놓고 x제곱 빼기 ax니까 4x 더하기 3인 거야. 그거 분해 x제곱 마이너스 1인가 봐. 여기 뭐 또 인수분해 해야죠. 3하고 1 여기 마마 들어가고 얘는 뭐 합차니까 안 해도 되고.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면은 분모가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얘들아 이거 무슨 꼴 나왔던 거니 결국은? 0분의 0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0분의 0이면은 0이 된 요소가 누구로 보여? 얘네가 되겠지. 이렇게 둘
사라지는 거야. 그러고 뭐 하라고요? 대입. 대입해보면 1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 나오고 분자도 1 들어가면 2가 돼서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이구나. 그냥 단순하게 푸시면 됩니다. 1번이다. 그래서 그 명제 있죠. 한 번만 더 얘기를 하자면 분수 형태야. 분수 형태. 그럼 이제 분모랑 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수렴을 해야 돼. 알겠죠? 수렴하면서 동시에 만약에 분모가 0으로 가. 여기까지가 뭐였니? 가정이었죠. 가정. 요게 만족이 되면 결론. 분자도 어디로 간다? 0으로 수렴합니다. 요게 이제 그 결론이었단 말이야. 알겠어요? 요 명제. 또 뭐도 있었어요? G분의 F가 있는데 방금 했던 것처럼 알파야. 근데 그게 뭐가 아닐 때 0이 아니면서 누가 또 0이 돼야 돼? 이번엔 분자가 0으로 갔으면. 알겠죠? 그게 보장이 되면은 분모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거 명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요거 가지고 계속 풀 거예요. 73번 봐봐. 지금 fx 자체가 분수 형태예요. 지금 x제곱에 더하기 x에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어. 그 분자는 a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어요. 뭔지 몰라요. 근데 얘들아, 첫 번째 조건이 뭐니? 지금 x가 어디를 향해 간대요? 첫 번째 나온 게 무한대로 간대.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향했을 때 fx 얘가 얼마로 수렴한대요 지금? 1로 수렴한대지. 그럼 이제 그냥 또 쓰지 말자. 여기다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붙여봐. 얘한테 꼴 파악해봐요. 무한분의 무한이죠. 맞아요? 뭐 하면 돼요? 최고차 개수비하면 되겠지. 맞아? 차수가 똑같으니까. 그럼 a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게 바로 보여야 돼. 이거 보자마자. 뭐라고? 최고차 개수가 얘 1이고 최고차 개수가 분자는 a잖아. 그럼 얘가 지금 누구로 나왔을 거냐면 개수비로 나왔을 거라고. 최고차의 개수비. 그러니까 a가 그냥 1로 바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너네가 이거를 사고를 거치지도 않고 그냥 바로바로 할 거야. 근데 그러면서 두 번째 거는 x가 1을 향했을 때 fx래요. 근데 이건 내가 직접 좀 써볼게. 이거 쓸 때 얘들아, 분모는 뭐로 쓰는 게 좋아요? 당연히 인수분해를 하는 게 좋겠죠. 인수분해 합시다. 저 x 100일이랑 x 더하기 2 되는 거 괜찮죠? 이렇게 하시고 분자는요? 일단 안 쓸게요. 잘 봐. 이게 지금 뭐 했대요? 얼마로 수렴했대? 자, 방금 했던 거 또 얘기할게. 분자는 어쨌든 다항식으로 있을 거야. 잘 봐야 돼.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고. 분수 형태 뭐 했니? 수렴한다고 나와 있네. 다시 뭐라고요? 분수 형태인데 수렴하고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너네 1 넣어서 1 대입해가지고 a는 구했으니까 는 0 할 거야? 그러면 b랑 c에 대한 식이 나오지. 맞아요? 그럼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한번 이거 적지 마요. 한번 보여줄게요. a가 지금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한테 얼마 넣어야 돼? 1 넣어요. x한테 1 넣어. 대입하면은 b 더하기 c 더하기 1이 얼마인 거야? 0인 거지. 여기서 c를 지워.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뭐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 들어갔다 쳐봐요. 그거를 여기다가 다시 쓸 거잖아. 근데 뭐라고 써야 돼? 인수 형태로 써야 돼요. 인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 형태로. 인수분해 잘 돼? 저렇게 돼 있으면? 잘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뭐 어떻게 하라 그랬었어. 이거를 그렇게 잡지 말고 어차피 1 넣었을 때 0 된다는 건 얘가 뭐로 있을 거야. 분명히 인수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굳이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요. BC는 나중에 구해. 지금부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뒤에 새로운 문자 붙여버려. 알겠지? K를 그냥 구해놓고 나중에 전개해서 BC 찾아요. 그게 더 편해. 그럼 이거 지워 이렇게. 그럼 얘네 남잖아. 거기다 1 넣어요 그냥. 그럼 얘 얼마 돼요? 분모 3 되고 분자 1 넣어요. 1마 K. 그게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럼 분자가 얼마라는 거야? 마 3 되라는 거야. 그럼 K가 얼마여야 돼? 4라는 거야. 아, 그럼 너 여기 4구나. 전개하면 ABC가 나와요. 하라는 게 누구야? ABC 다 찾으래.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빼기 4 요거 전개한 게 우리가 찾는 분자였던 거야. 마이너스
5x 더하기 4겠죠. 그럼 a는 결국 1, b는 마오, c는 4. 그래서 뭐 하래? a에서 b를 빼래. 6에다가 얘 더하면 10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이거?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정리되면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 16쪽에 77까지가 숙제였는데 질문할 거 있어요? 77번. 오케이. 77번으로 갑시다. 얘들아 또 나온 거 봐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간대요. 그때 x 빼기 1분의 fx래. 근데 얘가 지금 1로 수렴한다 했고요. 리미트 또 x가 이번에는 2를 향해 간대요. 그럼 x 빼기 2분의 fx. 걔가 지금 1이다. 야, 근데 봐봐. 이거를 만족하는 다항함수 fx가 그 중에서 차수가 제일 낮은 게 g래요. 이런 거 풀 때 얘들아 그냥 제일 무조건 이렇게 푸세요.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fx를요 일단 너네가 배운 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 x 어디로 가? 1이지.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근데 분수 형태가 수렴한대지. 그럼 당연히 분자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fx가 누구를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돼요? x-1이겠지. 같은 이유로 누구도 x-2도 가져야 돼.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 무조건 가져야 돼. 그리고 여기다가 모르니까 gx 쓰면 안 되고요. hx로 잡아요. 그냥 얘가 누군지 모르니까. 알겠지? 그냥 저렇게 해놓고 다시 넣어보는 거야. 위에 거에다가. 이해됐어요? 해볼까? 봐봐. 그럼 얘는 지금 가능성이 뭐야? 그냥 다항함수인 거야. 왜냐면 얘가 몇 차인지 모르는데. 다만 f보다 차수가 몇 개 다 낮겠어요? 2개 낮겠죠. 앞에 2개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냥 어쩐 다항식인 건데 얘네를 여기다 넣어봐. 그냥 또 쓰지 말자. 그냥 여기다 쓸게요. x 빼기 1, x 빼기 2, fx 이렇게 들어갔다 쳐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돼버려? 얘랑 또 약분이 돼요. 0이 되는 요소가 사라져요. 그리고 1 넣어봐. 그럼 뭐라고 나오니? 마이너스 나오죠. 맞아. 여기 1 들어가니까 앞에 게 마이너스, 뒤에 거는 f 1이겠죠. 왜 f야? h지. 저 왜 f로 쓴 거야? 바보 아니에요? hx죠. hx. 그 h한테 얼마 넣어요? 1을 넣어. 이렇게. 그러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나온대. 일단 하나 체크해놓고. 뭐라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그럼 이번에는 얘랑 사라졌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번에 2를 넣어주는 거야. 얼마야 그러면 앞에 거? 1이지? 쓰지 말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2가 들어가겠죠. 그럼 얼마다? 자꾸 좀 헷갈리게 쉽지 않네 오늘. 응? 자꾸 헷갈리네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고 얘들아. 그럼 h에다가 1 넣은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를 써서 h를 만들 거야. 어떻게? 차수가 제일 뭐하게? 낮게 만들 거예요. 차수 제일 낮은 건 그냥 상수겠죠. 상수일 수 있어요? 상수면 얘네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같지 않잖아. 그건 아니야. 그럼 1차는? 1차라고 하면 hx를 우리가 그냥 ax 더하기 b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 넣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하면은 a, b가 하나로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지는 거야. 아니 그냥 연립하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뭐하겠니? 차수가 낮은 거겠죠. 물론 2차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차수가 제일 낮은 것 중에 가능한 거를 답으로 쓰래잖아요. 1차에서 돼버리면 1차가 답인 거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1을 넣어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 걔가 마이너스 1이다가 나오고요. 얘도 한번 넣어보자. 그럼 2a 더하기 b 그게 얼마예요? 1이다가 되는 거지. 이거 두 개를 빼세요. 빼면 뭐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나? a가 그럼 얼마예요? 2다. a에다 2 넣어주면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 이 fx 걔가 x 빼기 1과 x 빼기 2와 그리고 a 자리에 2 넣어가지고 2x 마이너스 3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끝났어. 하라는 게 뭐야? f한테 뭐 해달래요? g한테 3 넣어달래. 얘가 결국 얘 g라고 썼어야 되는데 어쨌든 3 넣어줘봐. g에다 3 넣어요. 3 들어가면 2, 1, 3 들어가면 뭔데? 3. 그래서 6 되겠다. 알겠지? 정답이 6입니다. 혹시 개념 프린트 없는 사람 함수의 극한 얼렁 말해요. 다 있어요? 함수의 극한? 다 있어? 오, 그래요? 그러면은 바로 합시다. 그때 우리가 그걸 안 했거든요. 그 몇 페이지야? 11쪽인가? 11쪽의 대소관계. 그거 하고서 합성함수 하고서 오늘 이거 끝난 다음에 연속 좀 합시다. 우리가 그래도 한 15회차 중에 지금 세 번째 수업인데 그래도 뭐 할만할 것 같아요. 그죠? 뭐야 이거? 내 거구나. 자, 봅시다. 거기서 보니까 얘들아 11페이지에 1번 함수의 뭐라고요? 함수의 극한이 대소관계. 를 볼게요. 자, 함수의 극한이 대소관계. 첫 번째가 뭐냐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갔대요. 그때 fx 얘가 알파다. 이거 결국 또 뭐가 보장돼야 되니? 이게 결국 뭔 소리예요? 무슨 정보를 준 거야? 저렇게 나오면? 수렴한다. 그냥 그 뜻인 거야. 알파 베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수렴한다. 나 수렴이 보장돼야 돼요. 일단 아니면은 얘기를 못 해요. 알겠지? 수렴할 때 첫 번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거의 동그라미 1번이죠. fx랑 gx 중에 누가 더 크다는 거니? g가 더 크대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도 되고 뭐가 붙어 있어도 된대요. 등호가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나 봐. 어떤 거든 간에 뭐가 보장이 되면이냐면 요렇게 대소관계가 보장이 되면 요거이면 그 오른쪽에 비워져 있지 않고 내가 써놨네요. 친절하게. 리미트 뭐야? x가 a를 향해 간다라는 그 fx의 극한값이랑 당연히 gx의 극한값이 당연히 누가 더 커야 정상이에요? gx에 대한 게 더 당연히 뭐 해야 돼? 위에 있는 놈에 대한 극한값이 클 수밖에 없는 거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등호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놔요. 등호가 중요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함수는 한 개가 무조건 위에 있어. 근데 그들의 목표치는 뭐해질 수도 있다는 거야?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야. 함수값은. 아니 수렴값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y는 x분의 2랑 y는 x분의 1 한번 생각을 해봐. x 무한대로 보낸다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렸다 치면은 얘는 그거에 뭐예요? 반이죠. 반. 그럼 절반씩 그려야 돼. 절반씩. 그럼 당연히 한순간도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노란색이. 무조건 밑에 있어야 돼. 근데 얘네 둘 다 무한대로 보내봐. 둘 다 얼마로 가요? 둘 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간단 말이야. 수렴값이 뭐 할 수 있다? 같아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요 1번은요 2번을 위한 그냥 초석 같은 거고 2번이 중요해. 2번에다 별표 3개만 쳐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최근 수능 및 모의고사 고3 애들이 보는 거에 요거 관련해서 완벽하게 얘만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좀 얘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나왔어 가지고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뭔 소리죠 이게? fx랑 gx 사이에 누가 껴있대요? hx가 껴있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
둘 다 포함이야. 둘 다 포함. 근데 이러면서 and 무슨 조건이 추가되어 있니? 알파랑 베타 뭐가 돼요? 똑같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잘 봐봐. 7번 봐봐. 얘네들이 일단은 이런 대소를 만족을 하는데 만약에 리미트 뭔가를 붙여줬어. 우리가 어디로 간다. 근데 얘랑 얘가 만약에 수렴하는 값이 알파 베타였잖아요. 그 수렴값들이 뭐하면 같으면 너희 생각해봐. 가운데 낑긴 애는 어디로 가야 돼요? 똑같은 값으로 가지 않겠니? 다시 이거야. 잘 봐. 이게 만약 G야. 그리고 요게 만약 F야. 그럼 얘네들 사이에 껴있는 게 누구예요? HX겠죠. HX. HX가 요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뭐 이렇게 생겼다 쳐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라고 해. 그럼 당연히 내가 요 지점에서 극한이 궁금해. 근데 F랑 G가 향하는 게 둘이 어때요? 똑같죠? 그럼 가운데 낑겨 있는 애도 당연히 빨간색도 A로 보내면 얘네들이랑 뭐하게 가야 돼? 같은 값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껴있기 때문에. 이거 뭐 말인지 알겠어요? 범주 이해됐니? 잘 봐. 여기가 알파라고 해봐요. 그럼 G, 파란색을 보니까 A의 좌우 둘 다 알파를 향해 가는 거 보여? 맞아요? F도 좌우 둘 다 누구를 향해 가요? 알파를 향해 가지. 이렇게 둘이 똑같으면은 가운데 껴있는 애는 이 사이로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걔도 수렴값이 얼마여야 돼요? 알파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가운데 껴있는 게 얘네들의 수렴값으로 동일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껴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요. 뭐 이게 근데 원서에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나오진 않아.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냥 흔히들 이렇게 부르는 거여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외워두세요. 외워두세요. 알겠죠? 무조건 등호가 있어야 되는 등호가 없어도 돼요. 여기가 이렇게 빵꾸로 뚫려 있어도 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애들도 등호가 없어도 돼요. 등호가 없었지만 등호가 생기는 게 극한에 붙였을 때 등호가 생긴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얘처럼. 알겠어요? 수렴값은 같아질 수 있다. 알겠니? 그 밑에 예시로 한번 가볼까? 밑에 보세요. 거기 뭐라 돼 있어요? 예시를 보니까 x가 뭐가 아니래요? 0이 아닌 실수인가 봐.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뭐죠? 이게 무슨 부등식이야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2 크다. x제곱 fx 크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이렇게 나왔대. 이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물어보는 거 보세요. 물어보는 거 x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간대. 그때 fx가 뭐냐. 자 일단 이거 무슨 부등식이라 불러 이런 걸? 연립부등식. 알겠죠? 얘도 무슨 부등식이야 이거? 연립부등식. 이런 걸 연립부등식이라고 해요. 연결된 거. 알겠죠? 이런 연립부등식이 나오면 무조건 뭐 생각해야 돼? 거의 90%는 샌드위치예요. 미적분 원에서는. 알겠지? 90%가 뭐라고요? 샌드위치 정리다. 외우세요. 그럼 봐봐. 너희는 지금 얘가 필요한 거 아니야? 얘 봐봐. fx가 혼자 있어? 옆에 뭐가 붙어 있어? 뭐가 붙어 있죠? 맞아요? 뭐가 붙어 있는데 우린 이 모습이 필요하지. 그러면 이 모습으로 만들면 돼요. 뭐 말인지 알겠니? 다 무슨 짓 해주면 돼? 일단은 이 모습을 만들고 싶다고. 근데 얘 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 얘가 있죠? 세 변 다 누구로 나눠버려? x제곱으로 일단 나누세요. 그럼 나눠주면은 여기 밑에 x제곱 쓰시고 얘는 지워질 거고 x제곱 쓰시고. 근데 이렇게 내 맘대로 하면 될까? 원래는 생각을 해야 돼. 뭘 생각해야 돼요? 부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왜? 부등식이잖아요. 부등식은 함부로 양변에다가 뭘 곱하거나 나누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지금 x 0 아니라 했고 일단 야 제곱하면 무조건 부호가 뭐가 되니? 양수지. 그래서 상관없는 거야. 근데 음수여도 돼요. 음수여도 그냥 뭐만 바꾸면 돼요? 부등호 바꾸면 되지. 바꿔도 똑같이 풀려요. 상관없어.
알겠지? 그냥 해도 상관없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이거 붙이라고. x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 여기다 붙이라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너희도 해놔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그 리미트 쓸 때 얘들아 사람마다 쓰는 게 다양하거든요. 나는 그냥 다 저렇게 다 쓰는데 뭐 쓰기 귀찮으면 이렇게도 써요 많이들. 알겠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 뭐 귀찮은 사람들 이렇게 써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학교 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써줘야 되는데 막 너무 쓰기 싫어 그냥 이렇게 쓴다. x가 뭐 이러면 안 되고 리미트라는 것처럼 보이긴 써야지. 자 그럼 봐봐 얘 어디로 가요? 빨리 이거 얼마야 이거야? 골파까지 다 해가지고 얼마? 그냥 1. 얘 어디로 가? 얘도 1. 그럼 가운데 껴있는 얘도 어디로 가야 돼? 1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냥 무조건 풀이가 다 1이에요. 그래서 는 얼마 이거? 1이다. 이거 괜찮아? 알겠지? 범주 이해됐어? 헷갈리는 거 말을 해주세요. 여기서 네. 그래프가 띄워져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성립 안 하죠. 아 그럼 안 하는 거야? 그쵸. 그럼 성립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가 한 말이 뭐냐면 이걸 지금 만족을 안 하고 있는 걸 자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범준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아니 이 G가 이렇게 있고 F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 이렇게 틈이 많은데 그럼 HX가 얘네 수렴값들을 안 가지 않냐? 근데 애초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A잖아요. F의 수렴값이랑 G의 수렴값 자체가 일단 뭐예요? 달라요. 알파랑 베타는 지금 뭐 해야 돼? 가정에서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네가 만나야 돼 일단은. 알겠지? 근데 왜 등호가 없을 때도 되냐? 만나긴 만나는데 여기가 빵꾸로 만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G도 빵꾸 이렇게 돼 있고 F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빵꾸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극한값은 동일하지만 대소는 무조건 누가 더 커요? G가 무조건 큰 거야. 등호도 안 들어가. 그런데도 그 극한을 씌워주면은 뭐가 붙는다는 거니? 등호가 붙기 때문에 가운데 껴있는 함수도 얘를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게 결론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러면은 네. 저거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을 필요? 너 이거 찾을 거야? 이거 풀 때 찾았어? 이거 이 샌드위치 풀 때는요 그래프 그릴 일이 없어. 내가 지금 이해시키려고 그냥 그림을 예시를 든 거지 그림으로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러면은 얘랑 얘가 띄어져 있는지 붙여져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얘가 얼마 나왔어? 1 나왔지. 얘 얼마 나왔어? 예. 같아졌잖아. 아 그러니까 이런 아까처럼 떨어져 있으면 같을 수도 없죠. 그걸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얘네 둘 가운데 껴있는 건 모르니까 얘네들이 같은지만 확인하면 돼. 근데 만약에 달라 그럼 이제 샌드위치가 아니었던 거야 결국은. 근데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알았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기도 해요. 알았죠? 고3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물론 극한으로 나온 건 아닌데 그래서 답은 어쨌든 1이고 그 밑으로 내려간 거는 다 했구나 그때. 그지? 넘어갑시다. 내가 고민 좀 했는데 가우스는 그냥 안 하려고요. 알겠죠? 가우스 패스하고요. 이건 뭐 필수가 아니어서 넘어가고 13쪽 합성함수의 극한 그걸로 합시다. 얘들아 합성함수의 작동 방식 기억나요? 합성함수의 작동 방식? x라는 만약에 정의역이 있고 y라는 공역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했다 쳐봐요. 그럼 여기 있는 정의역 애들이 얘네들한테 화살표를 보내요. 그럼 봐봐. 일단 x 전체를 뭐라 불러요? 정의역이라 부르고요. y 전체를 뭐라 불러요? y 전체 공역이라 불러요. 알겠죠? 그 중에 정의역들이 다 화살표 일단 쏴야 돼. 함수는 쏴가지고 선택받은 특별한 애들 있지? 얘네를 뭐라 불러? 치역이라 불렀던 거야. 이게 그냥 하나의 함수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어달리기처럼 g라는 함수를 또 줘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합성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처음 시작에서 뽑힌 애들이 다시 뭐 하겠다는 거야? 이어서 주자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이 처음에서는 얘네가 치역이었지. 치역이면 x값으로 관찰을 해요? y값으로 관찰을 해요? y값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노란색 함수를 f를 받았을 때는 얘네가 y값으로서 해석이 돼요. y값이라는 거는 위아래로 보겠다는 거야. y축에다 찍었을 때 그 y 좌표를 본다는 거니까. 근데 g 입장에서는 다음 함수를 빨간색 함수로 해볼게요. g 입장에서는 얘가 다시 뭘 쏘는 입장이 됐니? 화살표 쏘는 입장이 된 거지. 그럼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정의역이라 부르잖아. 맞아? 물론 함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 되는 거야. 근데 뜯어가지고 여기만 봐보면은 얘가 x값이잖아. 그치? 얘가 그럼 정의역이겠죠. 우린 정의역을 뭐로 관찰해요? x값으로 관찰해요? y값으로 관찰해요? x값으로 관찰하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함수 입장에서 얘를 x값으로 관찰을 해야 돼. 그럼 잘 봐봐.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함수에서는 우리가 여기 찍힌 애들을 위아래로 관찰을 할 거야. y값으로. 근데 그거를 다음 함수로 해석을 할 때는 어느 축으로 다시 데리고 와야 돼요? x축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관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 한번 생각해봐. 여기 4가 있어. 4보다 위에서 내려왔어. 이 방향성이 여기서는 4가 똑같이 있다 쳐봐요. 어느 쪽에서 오는 걸로 보여야 돼? 오른쪽에서 오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오는 거? 이거 괜찮죠?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밑에서 올라온대. 근데 그게 x축으로 와버리면 어디서 오는 걸로 보여야 돼요? 왼쪽에서 오는 걸로 관찰이 된단 말이야.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알겠지? 이제 합성함수 극한을 해볼게요. 잘 봐야 돼. 지금 거의 첫 번째로 내가 그림 2개를 써놨어. 예시 1번에. 자, 첫 번째 함수는 그냥 2차 함수 같이 생겼나봐.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지금 3이래. 그리고 여기도 3이래. 이게 f야. 두 번째 함수도 볼게요. 두 번째 함수는 얘들아, 아유, 이게 함수가 이렇게 생겼니? 여기가 2고 여기가 4래. 여기가 3인가 봐. 그리고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생긴 요게 이제 g인가 봐요. 두 개 함수 알겠지?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 1번 봐봐요. 오른쪽에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 간대요? 0을 향해 간대요. 그때 g에 fx 이거 해달래. 자, 일단 첫 번째로 얘는 x가 먼저 담기는 함수가 누구예요? f예요? g예요? f죠. 이거 조심하랬지. x가 먼저 담긴 게 f다. 그럼 첫 번째 함수가 f인 거야. 그럼 잘 봐. 우린 0에서 알아볼 거지. 너네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다, 함수의 극한이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하려면, 물론 우리가 꼴파학도 하고 성질도 배우고 했지만 첫 시간 기억나요? 첫 시간? 가장 처음에는 어떻게 정의를 했었죠?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하려면,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돼요. 알겠어요? 좌극과 우극이 같다? 그래서 여기서도 뭘 확인해요? 이 두 개를 확인하는 거야. 두 개만 확인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얘를 첫 번째 함수 누구를 보내? f를 보낼게. 잘 봐. 그림 봐. 0의 오른쪽 이렇게 오는 거 보여요? 누구 향해 가요? 3을 향해 가네. 왼쪽 어디로 가요? 3을 향해 가네요. 3이야. 만약에 그냥 f만 있었으면은 이걸로 그냥 끝이었단 말이야. 근데 합성돼 있죠. 그럼 뭐도 봐야 돼요? 두 번째 함수도 봐야 돼. 그럼 여기서 얘를 다시 뭐 해줘야 돼? g로 보내줘야 되거든? 그럴 땐 얘가 다시 무슨 값으로 읽혀야 된다고요? x값. 그러면 얘처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른쪽에 방향성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럼 얘도 뭘 표시해줘야 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표시하는 거. 잘 봐. 그럼 봐봐. 쓸 시간 줄게요. 일단 들어봐요. 얘 지금 아까 얼마 향해 갔는데 너네가 말했니? 3이었지. 근데 3보다 어느 쪽에서 지금 오는 중이에요? 3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어? 나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어? 작은 쪽에서 3보다 낮은 값에서 y값을 관찰해봐.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2.7, 2.8, 2.9 이렇게 점점 올라오잖아. 맞아? 그거를 다시 x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3의 좌극한이야? 우극한이야? 아까랑 똑같잖아. 좌극한인 거야. 왜? 저
지금 3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y값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야. 그거를 x축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3을 기준으로 어디서 오냐를 판단해보자는 거야. 3보다 뭐한 쪽? 작은 거. 알겠지? 작은 쪽에서 오니까 왼쪽인 거예요. 만약에 그럼 위에서 내려왔으면 그럼 우극한이 되는 거야. 이것만 너네가 하면 돼. 합성함수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일 때. 알겠어? 그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다 풀려요. 알겠지?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돼요? 아유, 바보 아니야. 자극한으로 자극한 표시 붙여주면 돼요. 이거 이해됐니? 알겠어? 그럼 여기서 다시 봐봐. 두 번째 함수 g잖아요. g로 와봐. g에 3이 여기 있어. 3의 어느 쪽을 보래? 왼쪽을 보래. 그러니까 얘 보라는 거야. 왼쪽. 알겠어요? 얘도 똑같은 거지. 둘 다 얼마를 향해 가니? 4지. 그러니까 최종 답이 4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요거 뭔 말인지 알겠어? 일단은 천천히 정리를 해봐. 정리를 해보고 다음 것도 한번 해볼게. 자, 얼마로 수렴해요? 우극한도 얼마가 됐어? 4. 자극한도 얼마로 간대? 4. 그럼 뭐야? 자극한과 우극한 둘 다 4니까 4로 수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네가 달라. 그럼 뭐야? 발산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냥. 알겠죠? 이거 별거 없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합성함수 극한이다. 방향성을 중간에 무조건 살려야 돼. 알겠지? 그래서 거기 맨 위에 글 봐봐요. 합성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 자의 정의대로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지 알아본다. 단, 그 내가 색깔로 해놨잖아요. 방향성 살리자. 방향성에다 동그라미는 쳐놔요. 그 방향성이 이거 말한 거야. 중간에 나오는 방향성.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 알겠지? 그럼 두 번째 것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자. 봐봐요. 이번에 x가 3을 향해 가는데 순서가 바뀌었거든? f 합성 g래요.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함수가 누굽니까? g죠? 자, 그럼 똑같아요. 3의 오른쪽, 3의 왼쪽. 자, 첫 번째 함수 누구야? g야. 따라가. 그림으로 가보자. 자, 3 여기 있어요. 3 왼쪽 아까 했으니까 얘 먼저 할까요? 누굴 향해 가요? 3의 왼쪽은 4죠. 근데 4의 어느 쪽에서 오는 걸까요? 위에서 내려오죠. 지금 여기는 커지는데요? 거기 보지 마세요. 무조건 가장 가까운 데 보면 돼. 가장 가까운 데. 어쨌든 뭐 하고 있어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럼 4보다 큰 쪽에서 점점점 오던 거야. 그게 X축으로 갔다 생각해봐요. 어느 쪽에서 오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뭐라고요? 이렇게 생겼을 때의 4의 위에서 내려오던 방향이 이렇게 생긴 거에서의 4에서는 이거 그대로 뭐 하면 돼? 화살표 방향 유지한 채로 90도 돌리면 되잖아. 그럼 어느 쪽에서 오는 걸로 보여? 오른쪽에서 오는 걸로 보이지. 그래서 우극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너희가 우극한 표시 붙여주면 된다. 자, 그럼 얘 뭐겠어? 너희가 빨리 머리로 해봐. 그림 보고 눈으로 보고 생각해봐. 일단 누굴 향해 가겠니? 2인 건 보이죠? 왜?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따라가 보니 목표 지점이 2래요. 근데 어디서 오고 있어요? 위에서 오고 있죠? 위에서 오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뭐 붙여버려? 나보다 큰 거야. 큰 거면 X 입장에서 오른쪽. 이렇게 이 생각만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우극한이다. 해놓고 다음 함수. F죠. 오, 그러면 뭐 까먹었잖아 또. 두 번째 함수 F에서 2가 어디 있고 4가 어디 있는지 찾으세요. 2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3보다 왼쪽. 여기가 2예요. 4가 어디 있어요? 3보다 오른쪽. 그럼 2의 우극한과 4의 우극한은 누군진 몰라도 뭐 하다는 건 알아요? 다르다는 건 알죠. 그래서 여기서 발산이 될 수밖에 없다. 굳이 값을 찾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뭐 함수가 나와 있으면 찾겠지만 못 찾으니까 그냥 발산이다. 알겠어요? 이게 그냥 합성함수 극한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알겠지? 별거 없어. 이제 나중에 이거 뭐로도 연결돼요? 합성함수의 연속과도 연결이 돼요. 근데 거기서 연속에서 뭐 다르겠어? 똑같이 할 거야. 알겠지? 방식이 똑같아요. 거기서 또 나오니까 한 번 더 그때 복습할 겁니다. 자, 예시 2번으로 갈게요. 예시 2번. 해볼래요? 한번?
예시 2번. 걔도 합성함수 극한인 거 알겠니? 했니? 이게 왜 합성인지 알겠어요? 자, 7번 봐봐요. 얘들아,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t 혼자 있잖아요? 그거 합성함수 아니에요. 그냥 ft인 거니까 그냥 함수의 극한이야. 근데 이 안에가 2t, t 빼기 1, 뭐 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일단 무조건 합성함수인 거야. 알겠지? 근데 얘는 더 복잡한 게 들어가 있지. 당연히 합성함수고요. 그러니까 일단 너희가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t가 이런 움직임을 했을 때 과연 얘는 뭘까 이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그냥 너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여기 f 없다 생각해봐. 이 노란색만 있다 보면은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 어디로 가? 뭔가 두 가지 말이 나와가지고 꼴 파악을 해보세요. 분모 몇 차예요? 1차니까 무한대. 분자 몇 차예요? 1차니까 무한대. 무한분의 무한이면은 최고차? 개수비 얼마로 가겠니? 1로 가겠죠. 1인 거야 1. 그치? 분모만 물어본 줄 알았어. 이제는 뜯어서 안 물어볼게. 한 번에 물어볼게요. 이제 너네가 학습이 됐으니까. 알겠지? 자, 전체가 항상 이제 어디로 간다 이거? 1로 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합성돼 있으니까 내가 아까 뭐 반영하랬지? 방향성 반영을 해달라 했었죠. 얘 1로 가요. 근데 1을 보세요. 1의 왼쪽 오른쪽이 어때요? 다르잖아. 그럼 얘 뭐야? 결정이 돼요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발산일까? 왼쪽 오른쪽이 다르니까? 이것도 그래서 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극한처럼 생각을 해보면 얘를 뭐 해봐야 돼? 그려봐야 돼요. 잘 봐봐. 무슨 말이냐면은 얘 아까 어디로 간다 했지? 1로 간다 했지? 그거 맞는 말이야. 근데 1보다 위에서 오는지 아래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뭐 해보자? 이거 그려보자 이거야. 너네 이거 유리함수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잖아. 그려보자. 얘는요 y정근선이 얼마예요? y정근선이 1이고 x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죠? 뭐 t정근선이겠죠 지금은? 이해돼? 그잖아. 분모 0 되는 게 항상 이 정근선이었고 최고차 개수비가 y정근선이었고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0 넣으세요. 0 들어가니까 얼마 나와요? 0 들어 0, 마이너스 1이야? 그럼 0이 어딨어? 얘보다 오른쪽. 마이너스 얘보다 아래. 그러니까 여기쯤 지난다는 소리야. 그럼 대충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려놓고 어디로 보내라고? 무한대로 보내봐. 그럼 한없이 어디로 따라가면 돼? 오른쪽으로 따라가면 되지? 따라가니까 얘 따라가지? 1보다 어디서 오고 있어? 아래서 오고 있죠. 그럼 1보다 작은 쪽, 1보다 왼쪽이 되는 거야. 이제 좌극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너네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1로 가긴 가요. 근데 아직 부족해요. 왼쪽에서 와요. 이렇게까지 말을 해줘야 돼. 합성함수니까. 방향성을 살려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누굴 보면 돼요? 1의 왼쪽을 보면 된다. 얼마를 향해 가고 있니? 2잖아. 답이 그냥 2인 거야. 수렴이에요 이건.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괜찮아 이거? 재미없어? 재밌구나. 다들 재밌지? 저렇게 해주시면 되고 예시 3번으로 갈게요. 예시 3번. 자, 예시 3번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많아. 빨리 너네 하고 있어봐. 배웠으니까 지금 얼른 해봐. 다 했어요. 한번 해볼까? 봐봐. 같이 한번 보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할게요. 일단 x가 어디로 간대요? 1이죠. 1. 맞아요? 그래서 일단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조사를 할 거야. 또 이렇게 헷갈릴까봐 얘기를 하자면 얘는 어디로 갔었어? 무한대지. 무한대는 오른쪽 왼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없지. 그냥 한없이 그냥 가는 거잖아.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내가 막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개로 보지 않았던 거야. 그냥 일단 t가 무한대로 간다고 하니까 무한대로 보내기를 먼저 해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상수로 가는 건 항상 뭐가 있어요? 방향이 있죠. 왼쪽이냐 너희들 입장에서 오른쪽이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둘이 조금 다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첫 번째 함수가 누굽니까? G를 따라가래요. 아, G로 가보자. 1의 왼쪽 오른쪽을 보는 거야. 너네 이거 기억나지? 함수값 여기 찍혀 있어도 우린 항상 목표가 중요한 거였죠. 향하는 쪽. 둘 다 누구를 향해 가요? 0입니다. y값을 관찰해보면 0을 향해 가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0으로 갑니다. 근데 0으로 가긴 가는데 어디서 오고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네? 그럼 무슨 극한이야 이거? 우극한 취급하면 돼요. 우극한이구나. 그럼 걔네가 두 번째 함수인 f를 따라가 보니 0의 오른쪽 0 맞아? 미안해 여기 있구나. 0의 오른쪽 얼마예요? 둘 다 1인 거지. 그래서 마지막 목표치가 둘 다 1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 뭐로 수렴? 1로 수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얘를 내가 왜 해보라 했냐면 뭐 똑같이 하면 돼. 1의 오른쪽, 1의 왼쪽 할 겁니다. 해가지고 첫 번째 함수인 h를 타고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의 오른쪽은 어떻게 오고 있어? 위에서 내려오니까 0의 우극한이야. 근데 왼쪽은요? 그냥 얘는 그냥 0으로 오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럼 이건 위에서 내려와? 아래에서 올라와요? 그 무엇도 아니죠. 그럼 얘 뭐라고 써야 돼요? 얘만 유일하게 그냥 0 쓰면 돼요. 이런 경우에 그냥 방향성 표시가 없어. 그냥 0인 거야. 왜? 상수 함수로 오던 거거든. 이 근처에서는.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오시면 돼. 알겠어? 그러면 이거 나중에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함수 따질 때도 f잖아요. 0의 오른쪽을 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얼마예요? 1이지. 근데 0에서의 함수값은 그럼 뭘 보면 되냐면 그냥 0을 보면 돼요. 진짜 어디 찍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얼마에 찍혀 있니? 2에 찍혀 있죠. 그래서 얘는 2구나. 그럼 둘이 뭐해? 달라. 그래서 이건 뭐야? 발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이해됐어요? 이렇게 예외 상황까지 하면은 거의 모든 케이스를 다 해본 거야. 그려서 하는 것도 해봤고, 이렇게 상수 나오는 것도 해봤고,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것도 한 거고. 이거 뭐 이 정도만 알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알겠죠? 16쪽으로 와보세요. 16쪽. 16쪽 얘들아 78번 봐봐. 빨리 읽어봐.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16번에 뭐 나왔어 지금? 연립부등식 나왔지. 연립부등식. 맞아. 연립부등식 나오면서 뭐야? fx 범위가 나와 있는데 물어보는 걸 봐봐. 뭐로 나눠져 있어요? x제곱 나눠져 있죠. 그러면 지금 처음 부등식을 다 누구로 나눠버려? x제곱으로 나눠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극한 보내. 그럼 끝. 그럼 무조건 양 끝에 있는 애들이 같은 곳으로 가요. 그럼 가운데 낑긴 애도 어디로 가야 돼? 같은 곳으로 가겠지. 그거 그냥 풀면 되거든? 80번으로 와봐. 야, 80번에 지금 모든 양의 실수에다 밑줄 좀 쳐놔요. 양의 실수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어떤 fx가 있대. 자, 이런 생각은 이제 절대 하면 안 돼. 지금 fx가 다항함수래? 그런 얘기 있어 없어? 없지. 그 어디에도 없지. 그리고 여기 요거 이렇게 됐다고 해서 너네 이거 3x 플러스 3인가? 이런 생각하면 알았지?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두 직선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누군지 준 게 아니야 지금. 알겠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게 맞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게 뭐니?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무한으로 가는데 fx를 뭐 해놨어? 제곱을 했어요. 그거를 누구로 나눴냐면은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달래.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건데, 그럼 당연히 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다 뭐 하면 돼? 제곱을 하면 돼요. 근데 제곱을 하면은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뭐 때문에 이게 부등호 방향이 변화가 안 생겨?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까냐면은, 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 중에 누가 더 커요? 더 큰 수는 얘죠. 알겠지? 이게 얘들아 숫자를 비교한다는 거는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놓이면 큰 거야. 알겠어요? 수직선상에 누가 더 오른쪽이에요? 마이너스 2잖아요. 근데 한번 제곱해볼래? 얘 제곱하면 얼마 돼요? 4 되죠? 얘 제곱해볼래? 얼마야?
9대잖아.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 바뀐다고. 그러니까 제곱은요 부등식에서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서술형이나 수행평가 너네가 보면은 이제 다 써야 되잖아. 논술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제곱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문제처럼 뭐가 제시가 돼 있어요. 지금 x가 뭐래요? 양의 실수라 했잖아. 그럼 얘 무조건 부호가 뭐야? 양수인 게 보장되고 얘도 뭐야? 양수겠지. 그럼 당연히 얘도 뭐겠어요? 그 사이 껴있으니까 양수일 거라고. 그래서 그냥 양수일 때는 이거 제곱해봐.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제곱을 해도 되는 상태는 뭐일 때밖에 없는 거야? 둘 다 양수일 때만 해야 돼요. 이거 우리 부등식 할 때 했잖아. 앞에서 절대 부등식 할 때. 그래서 이걸 참고로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게 다 음수야? 그럼 너네가 서술형 쓸 때 뭐라고 써야 돼?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답은 어떨 것 같아요? 똑같지 않을까? 어쨌든 얘랑 결국 극한 보내면 뭐 하겠어? 같은 곳으로 가게 세팅을 할 거 아니야. 안 그럼 못 풀어요. 무조건 그렇게 돼요. 근데 답은 맞는데 풀이가 틀리는 거지. 근데 선생님들이 그런 걸 내시면 감점당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소하게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일단 만들어 보자. 일단 제곱부터 하래. 제곱해. 그럼 fx 제곱이 그냥 위에다가 제곱 붙일 걸 그랬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누구로 나눠달래? x제곱 플러스 1로 다 나눠달래요. 그냥 요 모양대로 다 해주면 돼 얘들아. 맞춰주면 돼요. 맞춰놓고 이제 뭐해? 이것까지 맞추는 거야. 리미트를 어디로? x를 무한대로. 그럼 무한대 보내봐. 머리로 해봐. 어디로 가? 9죠. 얘 어디로 가요? 9죠. 그럼 가운데 낑긴 놈도 어디로 가요? 9가 되겠죠. 답이 9입니다. 알겠습니까? 조심해. 큰일 나.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서 별거 없어. 야 그리고 봐봐. 82번 83번 이거 우리 뭐야 충분한 연습이 돼 있어 지금. 그치? 너희가 지금 똑똑해. 안 할게요 이거. 넘어갈게. 집에서 해. 2개밖에 없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 풀어주면 안 되잖아. 아까 많이 했잖아. 너네가 집에서 해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인데 야 이 중에 뭐 할까? 근데 이거는 얘들아 그 84를 풀어줄게요. 처음부터 어려운 걸 풀면 안 돼가지고 84 풀어줄 건데 85, 86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합시다. 거기다가 수업 시간이라고 써놔요. 혹시라도 내가 또 멍청이처럼 넘어가면은 말 좀 해줘요. 멍청하다고. 알겠지? 말해줘. 네. 말해달라고. 알았죠? 아 오케이. 예? 말해준다고 하네. 말해주시고 넘어갈게요. 그 84번을 해줄게. 근데 이게 별로 안 어려워 얘들아. 84번 보시면은 너네도 아마 뭐 시간 넉넉하게 주면 할 거야. 지금 함수가 왼쪽은 별로 필요가 없어서 오른쪽만 좀 위주로 그려볼게요. 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 y는 얘가 x제곱인가봐. 이거 위에 x, y가 있는데 이 p인가 봐요 걔가. q라는 점은 1,0에 찍으래. 그 다음 r이라는 점은 0,4에다가 찍어 달래요. 이렇게. 자 그렇게 만들었을 때 OPQ 원점이 5잖아요. 삼각형 OPQ의 넓이 걔를 AX라고 하겠대요. 그래서 걔가 지금 요거네요. 요거 요 파란색이 지금 AX인가 봐. 그 다음에 OPR 걔가 이제 요렇게 생겼나봐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 BX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갔을 때 분모가 지금 XBX 분자가 AX 이거 좀 해달래요. 뭐 하면 돼 그냥. 여기 제일 중요한 건 그냥 표현하는 거야. 표현. 알겠지? 표현만 해주면 돼요. 변수가 누구예요 지금?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야? X야. 얘가 변수야. 그 말은 너희가 모든 넓이들을 누구로? X로 표현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걸 먼저 좀 봅시다. 이 Y는요 이 함수 위에 점이다 보니까 대입하면은
x로 표현해봐. 뭐라고 표현돼요? x제곱이야. 얘 x제곱으로 이제 앞으로 생각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좌표가 지금 누구겠니? x겠죠? 여기 좌표가 뭐겠니? y일 거고 그게 결국은 x제곱이란 말이야. 넓이 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얘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 얘 우리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에다가 우렁차요. 2분의 1에다가 밑변이 1이고요. 높이가 얘잖아. 높이. 얘가 뭔데? 쭉 가보면 얘잖아. x제곱인 거야. 표현하라고 x로.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 알겠죠? x로 이걸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값으로 안 나와. 그러니까 저렇게 표현만 해주면 돼. 밑에 것도 똑같아. 요 bx를 볼 건데 얘도 넓이니까 2분의 1에다가 자 bx는 밑변이 얼마인 거야? 요만큼 4겠죠? 4로 잡아주시고 높이는 요만큼에 요만큼. 그죠? 걔가 쭉 내려오니까 누구예요? x죠. 그래서 요걸 해주면은 노란색이 2x가 돼버려. 그 얘까지 하니까 뭐라고 표현돼요? 분모가 2x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자분모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거를 무한대 보내달래. 그럼 꼴팍하고 그냥 뭐 하면 돼? 답 내면 돼. 너네가 아는 대로. 분자분모 다 몇 차예요? 2차니까 최고차 개수비하니까 얼마 나와? 4분의 1인 거지. 답이 4분의 1인 거야. 끝이야 그냥 이게. 별거 없어. 요런 식으로 밑에 것들도 해주면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할게요. 이거는. 아 그리고 내가 18쪽 19쪽도 냈죠? 숙제로. 여기는 질문 없었니? 94번? 오케이. 그거 말고는? 내가 120쪽도 냈어요? 거긴 안 냈어? 90 몇 번? 92번. 아 오케이. 92번 중요해요. 92, 94 두 개 해줄게. 92부터 합시다. 근데 너네가 지금 합성함수를 배웠으니까 지금이 차라리 낫겠다. 지금 하는 게. 뭐 한다 했지 근데? 아 92번. 자 그려볼게요 일단. 뭐야 이게? 아 그림이 귀찮네. 자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여기가 2고 이게 F인가봐. 그 다음에 G는요 이렇게 생겨서 쭉 내려오다가 빵꾸. 너희들 대부분 다 학원가에 있니? 계속? 들었니? 나 혼자 있나 여기? 아침에 일찍 나와요? 집에서? 유찬이 나와? 밥 나온다며. 어디로 가요? 스카 가요? 집 근처야? 아니면 학원 가요? 집 근처. 밥 때문에 그런가? 아침에 버스 타면 북적여서 그럴 수 있죠. 현서도 몇 시에 나와? 아침에 학원 있어서. 좋다. 그래요? 학원 갔다가 집으로 가요? 아니 학원 가면 카페에 있어. 그래요? 그러다 학원 또 있으면 학원 또 가고. 그러니까 너네가 밥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 맨날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6시간마다 그러지 않나 거의? 6시간마다 매일 먹어야 되는데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왜냐면 아까 내가 출근하는데 어떤 아이가 밖에서 그냥 삼각김밥을 밖에서 먹고 있는 거야. 물론 말거역이나 이러진 않았지만 지나가는데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만약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공간이 없으면 학원에 와서 먹어요. 그냥. 알겠죠? 학원에 와서 먹어요. 이게 추운데 밖에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그 편의점에서 먹지 차라리. 만약에 학원에 왔는데 먹을 공간이 없어. 그럼 나한테 오세요.
알겠죠? 상담실 안내해줄 테니까 거기서 혼자 먹어. 상담실 어차피 뭐 자주 쓰는 게 아니어서. 야 봐봐, 이거 봐봐, 이게 지금 잘 봐봐. 이거 뭐예요? 얘도 합성이 돼 있는 거야. 아까 내가 말했죠, 이 안에가 이상하게 돼 있어. 그냥 x가 아니야. 그럼 무조건 합성함수인 거야. 알겠지? 근데 너희가 생각해봐,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어려울 것 같아? 그냥 느낌인 어때요? 얘 더 어렵겠죠? 이유가 뭘까요? 얘는 x한테 그냥 얼마 그냥 더한 거예요? 1을 더한 거야. 되게 단순해요. 근데 얘는요,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어요, x한테. 근데 그 마이너스 때문에 방향성이 바뀌어요. 알겠지? 근데 얘부터 좀 해보자면, 일단 너네가 이거를 좀 알아야 돼. 우리 지금 이거 그냥 단순하게 합성함수가 아니라 두 함수를 뭐 해놨니? 곱했죠. 이렇게 다항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이라 부르지. 맞아요? 사칙 연산에 대한 함수의 극한을 물어보면은 무조건 표를 일단 그립시다. 표. 알겠죠? 표야, 표. 그럼 우리가 결국 따질 거는 0이잖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들아, 일단 쓸 시간 줄 테니까 그냥 칠판에 봐봐요. 0이지. 그럼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0의 무슨 극한? 우극이랑 좌극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f에 1 더하기 x 얘도 하나 해볼 거고요. g에 1 마이너스 x 얘도 조사를 각각을 해. 그리고 걔네들을 뭐 할 거야? 곱하기 연산을 할 거야.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너무 쓰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알겠죠? 내가 영상은 그래도 지금 꽤 성실하게 올리고 있거든요. 알겠지? 꽤 올려가고 있으니까 영상 바로바로 올려줄게, 웬만하면. 그러니까 오늘 수업한 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올라갈 거야. 알겠지? 웬만하면 내일 올릴게요. 올릴 거니까 못 써도 상관없어요. 다시 보면 되니까. 알겠지? 그러지 말고 일단 들어봐. 듣는 게 중요해. 얘 먼저 생각을 해보자. 이거 내가 합성함수로 보랬지. 근데 요 정도는 합성으로 보지도 말자. 너무 간단해. 0의 우극한이면 잘 들어야 돼. 요 안에 있는 거는 무슨 극한이 될까요? 누구의 무슨 극한? 1의 우극한 똑같이 가는 거야. 그냥 1만 더해놨기 때문에. 알겠지? 그럼 그냥 f에 대해서 1의 오른쪽 보라는 거야. 1이 여기 있잖아요. 오른쪽 얼마를 향해 가요? 얼마를 향해 가요? 오른쪽이 마이너스 1이야. 그냥 마이너스 1 적으면 돼. 얘는 되게 쉬워요. 얘도 마찬가지야. 0의 자극한이니까 얘는 1 더해지면 1로 바뀔 거고 1의 자극한이 되는 거야. 1의 자극한 얼마예요? 1이죠. 얘만 봤을 땐 발산입니다. 근데 우리 그거 뭐 할 거예요? 곱할 거니까 얘를 아직 더 조사를 해봐야 돼. 아직 몰라. 근데 얘도 조사해 볼 건데 이거는 내가 이제 합성함수 좀 볼게. 그럼 지금 0의 우극 좌극 갈 거야. 0의 오른쪽, 0의 왼쪽. 근데 첫 번째 함수를 얘라고 생각해봐. 너네 이거 그릴 수 있어? 1차 함수? 별거 없잖아. 그냥 그려보면 대충 이거 아닌가? 잘 봐. 0이야 지금. 0의 오른쪽은 누구를 향해 갈까 이거야. 일단 0 넣어보세요. 얼마 나와요? 여기가 자체가 1 나오지. 여기 1인 거야. 0의 오른쪽을 넣어보니까 1보다 뭐 한 데서 오고 있어? 아래서 오고 있지. 합성함수에서 아까 그게 무슨 극한이었니? 1의 좌극한이 되는 거예요. 얘처럼 아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방향성이 뭐 해버렸어? 바뀌는 거야. 그럼 앞으로 매번 이것마저도 이렇게 그릴 필요 있니? 없지. 그냥 뭐 하면 돼? 마이너스 붙어있으면 우극한은 뭐로 바꿔? 좌극으로 뒤집으면 돼요. 굳이 이걸 막 또 이렇게 하지 마. 너무 오래 걸려. 도영이 알겠어?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0의 자극한도 그럼 뭐겠어? 거꾸로 바뀌는 거야. 왜? 따라가 보자. 이렇게 온다는 거 아니야? 왼쪽이니까. 근데 1에서 어디서 와요? 1에 위에서 내려오죠. 그럼 무슨 극한이에요? 우극한이 되는 거야. 그거를 g라는 함수 마지막으로 태워보내면 돼요. 그럼 g에 대해서 1의 왼쪽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1의 오른쪽 봐봐. 오른쪽 얼마를 향해 가요? 안 썼네. 1을 향해 가는 거지. 그럼 얘가 1인 거야. 어디 갔어? 얘가 1. 다르지만 여기다 쓰라고. 마 1. 곱하면 위에 거 얼마 돼? 1 되고 아래 거 곱하면 얼마 돼요? 1 돼요. 그래서 얼마로 수렴이야?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말하면 돼. 이거 이해됐어요? 정답이 1입니다. 괜찮아? 정리 잘 해놓으세요. 얻어갈 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예요? 사칙 연산 나오면 표 그려서 가는 게 좋다. 두 번째는 합성함수 극한일 때 이런 간단한 것들은 굳이 앞으로 그리지 말고 마이너스가 x 앞에 붙어 있으면 뒤집어 버리면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바꾸면 된다. 방향성을. 합성함수 극한 나오면 너희는 이제 그냥 아유 좀 귀찮네 이 정도 수준이지 그것 때문에 막 골머리를 앓거나 이러지 않을 거야. 아까 다 연습했으니까. 합성함수에서 그리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는 문제? 합성함수를 그리는 거 우리가 스스로 그려야 되는 거? 그런 거 안 나오죠.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와요. 그 고1 때 나온 학교도 있어요. 부분고 나왔죠. 나온 학교도 있는데 애초에 그게 거의 안 나와. 그 부분고 말고 이번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부분고 말고 못 봤어. 그 그릴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근데 미적분 배운다 본인이. 미적분 2 고3 때. 그럼 나옵니다. 그땐 중요해요. 그땐 거의 그냥 맨날 하는 게 그거야. 자 해볼게요. 지금 94번에 기억에서 먼저 말한 게 뭐냐면 x가 a를 향해 갔을 때 이렇게 두 녀석이 둘 다 수렴한다는 거니까 그냥 너희는 거기다가 는 알파 위에다 써. 는 베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잡혀 있어야 우리가 문제 풀기 편해요. 알겠죠? 거기다 는 빨리 써놔. 그러면 뭐도 물어봤어. F도 존재하니? 얘들아 그럼 결국 너네 지금 F에 대한 단독 정보 있어 없어? 단독 정보 F만 혼자 나와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맞아? 그럼 당연히 만들어야 돼. 근데 여기서 이것만 해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요만큼 있잖아요. 얘를 hx라고 바꾸기만 좀 하자. 알겠지? 안 그럼 너무 헷갈려. 물론 너네가 이제 나처럼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보면은 딱 봤을 때 아 이거 무조건 되는구나 이렇게 갈 거야.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헷갈리면은 그리고 풀다가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헷갈리면 무조건 치환해버리면 돼. 알겠어? 그럼 이제 봐봐. 너네 이 fx를 어떻게 설명할래? 우리가 알고 있는 g랑 h로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냥 뭐 하면 돼요? 넘겨버리면 f가 g랑 h랑 곱한 걸로 나오겠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는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갔을 때 fx는 gx랑 hx를 곱한 거구나. 각 끝난 거고요. 얘 어디로 수렴한대? 우리가 얼마로 잡아놨어? 알파. 얘 얼마로 수렴한대? hx 통째로. 베타. 곱하기잖아. 이건 제한사항 있었어 없었어? 없어요. 수렴일 때 얘들아 어떤 연산만 조심해야 돼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나눗셈만 조심하라 했었지. 왜? 분모가 뭐 될 때만? 0 될 때만 항상 조심하는 거야. 근데 그 외의 연산들은 그냥 뭐 하면 돼요? 대입한 게 그냥 극한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 수렴하고 너도 수렴하면 무조건 이건 뭐 할 수밖에 없다? 얼마로 정확하게? 알파 곱하기 베타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결론이야. 야 근데 지금 내가 뭐 되게 거창하게 썼지만 듣고 있는 거지? 거창하게 썼지만 이거 머릿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익숙해가지고 너네가 이렇게 하지도 않을 거야. 내가 시켜도 안 할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알겠어요? 알아서 그냥 잘 풀 건데 잘 안 되면 치환하라고 항상. 기본풀이가 항상 뭐다? 치환이다. 기본풀이가 중요해요. 기본풀이가 왜 중요하냐면 뭔가 변수가 생긴 거나 뭔가 헷갈리는 상황이 왔을 때 일단 내가 아는 대로 해보자.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매번 그냥 외우듯이 풀어버리면은 기본풀이를 모르면은 어려운 게 나왔을 때 변수가 등장했을 때 대응을 못해요. 알았죠? 내가 말하는 쉬운 풀이라는 게 우리가 배운 골파 그 성질 이용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굳이 함수를 더 디테일하게 안 봐도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나와 갑자기. 어떻게 풀지?
대응 방식이 없으면 안 돼요. 다 있어야 돼. 알았죠? 자, 지금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랑 또 존재한다니까 는 알파라고 너희도 써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 분의 fx. 얘도 존재한다. 베타면 gx도 존재하냐? 방금 기억에서 참이었으니까 되게 맞는 말 같지? 근데 함수의 극한은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돼요. 진짜 그럴까? 실제 상황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또 치환하세요. 그럼 이젠 누구를 설명해야 돼요? G를 설명해야 돼. 왜? F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 H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야. 근데 G는 몰라. 그럼 G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럼 G랑 H랑 뭐 하면 되니? 잘 바꿔야 돼. 그럼 내가 이거를 쓸 때 리미트 이제 느낌 오잖아. A로 갈 때 hx분의 뭐야? fx가 되는데 무슨 연산이 돼버렸니? 나눗셈이 됐잖아요. 알겠죠? 분모 베타로 가고 분자가 알파로 가서 수렴처럼 보이지만 누가 0 됐을 때는 그치. 베타가 뭐가 됐을 때? 0 됐을 때는 모르는 게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이거는 항상 참이라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디귿 뭐야? 아이고야. 리미트 x가 또 a로 갔을 때 이번에는 fx에서 gx를 뺐나봐요. 그게 0이래. 근데 여기서 끝났네? 이면이 벌써 나왔어요? 이게 가정이에요. 이러면 뭐래니? 리미트 x가 뭐한데 갑자기 a로 갔을 때 뭔데? fx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고 걔네가 k로 똑같네요. k는 실수다. 얘 봐봐. 그럼 되게 맞는 말 같거든? 근데 여기 그 어딜 봐도 얘네가 통째로 0으로 수렴하는 건 알지만 각각이 수렴한다는 정보가 있니 없니? f 수렴해? 몰라가 맞아요. g 수렴해요? 몰라요. 근데 얘네가 뭐 한대? 같은 값으로 수렴한대. 말이 돼야 한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제끼면 돼요. 근데 그냥 제끼면 또 너네 찝찝하니까 발예를 들어줄 건데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갔을 때 fx를 얘라고 생각해. 이거 수렴해요? 발산해요? 이게 발산하잖아. 왜? x가 1로 가면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 분모 작아져. 분자는 1로 고정. 그럼 이거는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커지고 되는 거야? 지난 시간에 맨날 하던 거? 커지고 있잖아요. 발산이죠.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gx가 똑같은 애였다 해봐요. 그럼 얘 어디로 수렴해버려? 그냥 소거돼버리니까 0이잖아. 이거 가정을 만족했다고. 근데 각각이 지금 수렴해 안 해?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똑같은 f랑 g를 똑같이 그냥 이런 유리함수라고 생각했다 쳐봐요. 그럼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만족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알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야. 이제 넘어가도 되니?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 넘어갈게. 자, 이제는 남은 건 다 숙제고요. 연속으로 갑시다. 드디어 우리가 탈출을 했어. 함수의 극한에서. 자, 연속으로 갑시다. 일단 거기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는 구간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연속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면 연속은 얘들아 그때 간단하게 말했었거든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끊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뭐 하라는 거야? 연결돼 있으라는 소리야. 그런 걸 연속이라 불러요. 그럼 너네 이거 봐봐. 옛날에 이런 거 했었지. 야, 얘는 일단 여기를 1이라고 해보면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요? 왜 안 해요? 왼쪽 어디로 와? 맨 밑으로 오지. 오른쪽은 맨 위로 가지.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수렴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극한값 존재해 안 해? 한다고 말을 하죠. 왜? 1에서의 함수값은 안 궁금했던 거야. 극한에서는. 근데 이거 연결돼 있다고 봐야 돼? 끊어졌다고 봐야 돼? 끊어지긴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가 이걸 연속으로 만들려면 뭐까지 만족하면 돼요? 좌극한과 우극한과 누구까지?
함수값마저 뭐하면? 같으면 거기서 뭐 돼 있다? 연결돼 있다,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이거 얘기할 거예요. 그럼 결국 또 뭐가 중요한 거야? 극한이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냥 연속은 극한 2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거 없어. 하던 얘기 똑같이 계속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려워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앞에서 하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똑같이 풀면 돼요.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하나만 추가하면 돼. 함수값마저 같다. 알겠어?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뭔 얘기가 없었죠? 미안합니다. 집중할게요. 자, 연속함수 해가지고 1번 구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얘 일단은 그냥 대충 얘기를 하자면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범위. 알겠죠? 범위에 대한 얘기고 거기 너네가 지금까지는 어떤 범위를 쓸 때 무조건 부등식으로 썼지. 맞아? 근데 거기 나와 있듯이 이제는 기호로 쓰겠다는 거야. 기호로. 알겠죠? 그 기호만 이해하시면 돼요. 보세요. 거기 나와 있듯이 그냥 간단히 쓸게요. 요렇게 돼 있다 라고 해봐. 요렇게. 요런 거 나오면은 앞으로 간단하게 A, B를 쓰시고 여기를 요렇게 연결시켜주면 돼요. 저게 뭐야? 무슨 괄호예요 저게? 대괄호. 알겠죠? 우린 저런 대괄호를 써주면은 너희는 등호가 있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아, 등호가 있는 걸 우린 대괄호로 쓰는구나.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등호가 다 있어 없어? 아예 없지? 그러면은 요렇게 써주면 돼. 알겠지? 그리고 한쪽에만 만약 등호가 붙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있는 쪽에다는 대괄호, 없는 쪽에다는 소괄호 이렇게 해주면 돼요. 별거 없지? 나 마지막에 A가 이렇게 됐다 쳐봐요. 이러면 마찬가지로 요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럼 너네가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이거지. 다른 건 괜찮은데 얘는요 뭐랑 되게 비슷한 표현이야. 점이랑 비슷하지. 그럼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해요? 뭐 1,3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네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무조건 앞에 뭘 써줄 거냐면 구간 이런 말이 있을 거야. 알겠죠? 구간이란 말이 붙어있으면 무조건 뭐로 생각하면 돼요? 범위구나. 점이 아니구나. 이거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와, 뭐 말하려 했는지 까먹었다.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닫힌 구간이라고 불러요. 닫힌 구간. 알겠죠? 얘를 열린 구간이라고 불러요. 아, 뭐 그렇대. 내가 정한 거 아니야. 알겠지? 불만 갖지 마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얘도 마찬가지. 뭐로 부르든 상관없어. 근데 이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냥 보고서 알아들으면 돼. 알겠니? 뭐라고요? 닫힌 구간은 무조건 뭐다? 등호 있는 거. 열린 구간은 등호 없는 거. 알아듣기만 하면 된다. 알겠죠? 이제는 간단하게 쓰겠다는 거야. 문제 실제 이렇게 나와요. 이제 범위로 안 주고. 물론 범위로 줄 때도 있어. 그러니까 둘 다 나올 거니까 그냥 둘 다 쓰시면 되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 x가 a보다 큽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소리가. a보다 크다지. a, 한 다음에 여기다가 무한대 써버리면 돼. 이렇게. 알겠지? 다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뭐다? 아, a보다 큰 거. 그럼 a보다 작은 거는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알겠지? 왼쪽. 그냥 별거 없어. 다 이해가 될 거야. 풀다 보면.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뭐예요? 등호 있는 작은 쪽.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은 등호 있는 오른쪽. 알겠지? 무한대에는 절대로 이 닫힌 구간 안 써요. 알겠죠? 그냥 다 열린 구간으로 써놓으니까 그냥 이유 묻지 마. 그렇게 하겠대. 규칙이 그런가 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뭐 국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된다. 전 세계가 그렇게 하는데 따라가야죠. 괜찮아요 이거? 그냥 구간은 앞으로 나오는 얘기여서 그냥 한번 먼저 체크한 거고. 야, 그러면 그 밑에 봐봐.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 그 얘기를 이제 제대로 해볼게요. 거기 초록색 뭐예요? 초록색? 거기 나와 있는 초록색이 뭐야? 내가 방금 했던 얘기야.
함수 fx가 어떤 지점 a라는 지점에서 만약에 모면은 연속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를 오른쪽처럼 쓸 수 있대요. 맞아요? 아까 말했지? 뭐가 같아야 돼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누구까지? 함수값까지. 이렇게 세 개가 같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내가 써놓은 게 뭐냐면 일단은 제대로 한번 써볼게.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이게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어차피 많이 못해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네. 아니 그러면 어. 그거를 네. 리미트 x는 무한으로 간다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미트 x를 무한으로 간다? 리미트 아래 그 x가 어디로 가는지를 주잖아요. 그거를 제로, 분지로 이거요? 그걸로 줄 수 있어요. 아니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범위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얘는 얘랑 똑같은 거야. 그 리미트 개념이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무한으로 간다의 뜻은 요거에만 있는 거야. 그냥 오른쪽 끝이 없을 때 그냥 계속 가는 거. 알겠지? 그거 말고는 뜻이 없어. 그러니까 저거는 막 리미트가 들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야. 알겠죠? 자, 요거 보시면은 얘랑 동의어란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이거? 똑같다는 뜻이야. 요 방향도 맞고요. 저 방향도 맞아요. 이 뜻이에요. 알겠죠? 양쪽이 똑같은 거다라는 건데 그게 거기 써있지만 리미트 x가 어디로 갔을 때 a의 우극한 값을 우리가 이렇게 쓰지. 맞아요? 그리고 또 누구? 좌극한 값을 이렇게 쓰죠. 그리고 누구마저? 그때 함수값마저 이렇게 같아지면은 그걸 뭐 한다라고 말을 해요? 연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알겠죠? 이러면 뭐 한다? 연속이다. 어디서? A에서. 알겠지? 왜? 우리 지금 A에서 보고 있잖아요. A에서. 다시 뭐라고요? 여기랑 여기가 다 뭐 해야 돼? 지금? 같은 숫자여야 돼요. 당연히. 거기서 보겠다는 거니까. 그럼 앞으로 너희가 연속이냐 아니냐를 따질 거면은 그냥 뭐 해보면 돼? 가장 기본이 뭐겠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 내가 앞으로 좌, 우, 함 이렇게 쓸 거야. 걔네 셋이 다 뭐 하면 돼요? 싹 다 같으면 돼요. 함수의 극한이랑 어때? 거의 비슷한 거야. 하나 추가된 거야, 하나. 알겠어? 근데 얘들아, 너네 이거 내가 말한 적 있지? 이거를 쓸 때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도 씁니다. 근데 서술형에는 쓰시면 안 돼요. 대학교에는 저렇게 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저런 거를 아예 언급을 안 해.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 이걸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거나 좀 그렇게 극한 식이 중요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렇게 쓰면 난 이렇게 쓸 거거든. 쓰면은 아 우극한이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A에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알겠어? 그리고 얘는 그냥 FA니까 뭐 이렇게 똑같아요라고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냥 왜냐면 왜 그러냐면 표기가 간단하잖아요. 그럼 문제 풀 때 훨씬 가벼워져요. 풀이가. 알겠지? 너네가 이제 뒤에 가면 미분이라는 걸 배울 건데 내가 그때도 얘기를 해줄 거예요. 미분이 누가 만든지 알아요? 미분을? 아직도 이제 만든 거냐 아니면 발견을 한 거냐 얘기가 많긴 한데 뉴턴 알죠? 뉴턴. 과학자. 뉴턴이란 사람이 과학을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수학을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냈다고 말을 해요. 많이. 근데 뉴턴은 영국 사람이에요. 알겠죠?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독일에서도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가 있거든요. 들어봤니? 그분이 똑같은 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둘이 당연히 같은 개념을 얘기했지만 표기 방법이 달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표기 방법이 전부 다 라이프니츠가 만든 거야. 너네 공업하면 누가 떠올라요? 어디가 떠올라? 나라가. 독일이죠, 독일. 독일이 공업이 이거거든요. 일본이랑. 독일 공업이 이렇게 좋아진 이유가 그 표기 때문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 정도로 표기가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저로 써버려. 시간 없어.
알겠어?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항상 문제 풀 때는. 자,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봐봐. 초록색으로 써놓은 게 뭐야? 그래프에서 fx가 a에서 뭐 돼 있다? 이어져 있다라는 게 연속이란 뜻이고요. 오른쪽 보니까 파란색으로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연속까지 갈 수도 없어요. 알겠죠?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때 뭐까지? 함수값까지 같으면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대? 연속이라 하는 거래. 알겠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다 이것만 써놓자. 좌, 우, 함. 앞으로 요거를 자꾸 너네가 체크를 하셔야 돼. 알겠어? 좌, 우, 함 빨리 써놔. 자, 봐봐. 그 밑에 예시 볼게요. 이거 뭐 할 수 있죠? 뭐 해버리면 돼? 당연히 약분하겠지. 그럼 약분하면 뭐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내가 약분 함부로 하지 말라 했지. 항상 약분할 때 체크해야 되는 게 뭐야? 분모가 0 되는 게 문제라고. 항상. 왜? 너네 여기다가 1 넣을 수 있어? 못 넣지. 분모 0 돼버리니까. 얘는 그냥 얘만 있다 생각해봐. 위에 거 없다 치고 얘만 있다 생각해봐요. 1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넣을 수 있잖아. 근데 못 넣잖아. 실제로는 시작이 여기였으니까. 그럼 뭐 붙여줘야 돼? 옆에다가 x한테 뭐 넣지 마? 1 넣지 마.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함수를 실제로 그리잖아. 이거 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면 내가 오른쪽에 그려놨나? 실제로 1차 함수 그냥 그려. 왜? 얘니까. 알겠어요? 근데 누구를 비워두래? 얘들아 1에서 비워두래. 1 여기다 찍고 이렇게 빵꾸 뚫으란 소리야. 그럼 얘가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이 불연속 함수가 되겠죠. 알겠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극한값은 존재해야 안 해? 극한값은 존재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금? 함수값이 아예 없어요. 정의되어 있지 않아. 얘가 없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연속도 성립할 수가 없는 거야. 같아야지만 성립을 하는 건데 같다 다르다를 따지기도 전에 없어. 그냥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불연속이다. 예시 그냥 한번 본 거고 밑에 연속함수 봐봐. 연속함수가 뭐냐면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면은 fx는 그 구간에서 무슨 함수라고 한대요? 연속함수라고 한대. 그럼 너네가 아는 2차 함수 있지? 얘는 어느 구간에서 연속이야? 실수 전 구간 아니니? 맞아? 그럼 얘는 실수 전체에 대해 무슨 함수다 라고 말해도 돼요? 연속함수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요? 얘는 1보다 뭐 할 때? 클 때? 1보다 뭐 할 때? 작을 때만 뭐가 된다? 연속함수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지. 알겠어요? 1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연속이니까. 그래서 연속함수라는 뜻은요 그냥 문제 생기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연속함수의 성질인데 잘 봐봐. 이제 성질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너네가 문제 풀 때 써먹어야 돼. 거기 내가 뭐라 써놨냐면은 두 함수 f랑 g가 a에서 뭐 한대요? 연속이래. 그러면 다음 함수들도 연속이래. 첫 번째 함수가 뭐예요? 그냥 연속함수에다 뭐 한 거야? k 배한 거지. 맞아? 그래도 연속이래. 당연한 거 아니니? k 배한다고 갑자기 끊어져요? 그럴 수가 없잖아. 그지? 그냥 무조건이고요. 2번 봐봐요. fx랑 gx랑 뭐 했니? 덧셈 뺄셈 했죠? 야, 연결되어 있는 애들끼리 더해보고 빼봐. 갑자기 끊어져?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 곱셈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똑같은 거야. 근데 마지막 네 번째, gx분의 fx는 항상 언제가 문제라고요? 분모가 0 될 때. 잘 봐. 칠판 봐봐. 봐봐요. 얘 몇 차 함수예요? 분모만 생각하면 1차 함수죠. 1차 함수는 연속함수예요? 불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죠. 얘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연속함수야? 불연속함수야? 연속함수란 말이야. 그럼 연속분의 연속이니까 연속일까? 아니었잖아. 뭐 될 때가 항상 문제예요? 분모가 뭐 될 때? 0 될 때가 문제라고. 그걸 못 넣는다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분수 형태는 무조건 그런가? 이런 함수는 y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x 빼기 1 이렇게 쳐봐요. 분모가 0 된다를 해봐. 그런 게 있어 없어? 그런 게 안 나와. 뭔 말인지 알겠어? 허수니까 실수 범위가 아니잖아요.
뭐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건 또 전구간 뭐라고 말해도 돼요? 연속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수 형태라고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요, 안 되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 분수 형태만 단 오른쪽 그 말에다가 박스 좀 쳐놔, 빨간색으로. gx는 걔가 누구야? 분모야. gx는 0인 x값에서는 뭐 한대요? 얘들아, 여기 연속함수의 성질에서 성질 4번, 요 4번에 보면은 gx 분의 fx 돼 있죠? 그 오른쪽에 내가 뭐라고 써놨어요? 단 gx가 0인 x값에서는 불연속, 그거에다가 박스를 좀 쳐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얘들아, 만약에 f라는 함수는요 C1이라는 지점에서 불연속이 나왔다고 해보자. 그리고 G2라는 함수는 C2에서, G2가 아니라 G라는 함수는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그럼 너희가 F는 C1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죠. G도 C2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연속이지. 이런 애들에 대해서 문제에서 만약에 F랑 G를 사칙 연산해놓은 거 연속성 좀 따져달래. 연속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을 해달래. 그럼 너희가 어디만 판단하면 될까요? C1이랑 C2만 확인하면 돼요. 왜? 나머지 구간은 뭐가 돼 있니 이미? 다 연속이지. 연속이랑 안 썼네? 연산하면 뭐라 그랬어 아까? 연속 나온다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연속을 조사할 때 너네가 봐야 되는 거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만 조사해주면 돼요. 뭐 말인지 알겠어? 그거를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다. 그 예시 2번으로 가보자. 밑으로 내려와 봐. 예시 1번이 방금 한 얘기예요. 자, 예시 2번으로 와보시면은 얘들아, 거기서 지금 fx가 뭐가 되래? 얘들아, fx가 뭐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연속이 됐으면 좋겠대요. 한순간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된대요. 어떻게 풀래? 봐봐, 구성을 보세요. 일단 연산은 무슨 연산이에요? 나눗셈이죠. 분자 몇 차예요? 2차니까 다항함수지.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없는 함수야. 연속이야. 분모 연속함수죠. 2차 함수니까. 맞아? 그럼 얘는 연속분의 연속이라서 분모가 뭐일 때만 불연속의 가능성이 생겨? 0일 때만. 근데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실수 전구간 뭐래요 이거는? 연속이래. 그럼 문제되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대. 그 말은 분모가 뭐 되는 순간이? 0 되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판별식으로 푸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다시 봐봐. 분모가 0이 되면은 얘 불연속 무조건 나와. 그게 누구인지는 몰라도 나올 게 분명하다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얘가 연속함수래. 얘가 연속함수가 된다는 거는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는 분모가 0 되는 순간이 없다는 거니까 너희가 이제 0이 아니다가 아니라 는 0을 해놓고 얘가 무슨 근 가진다? 허근 가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판별식으로 풀라고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너네가 해석을 잘 해주면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알겠죠? 판별식으로 합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m 이렇게 되니까 얘가 0보다 뭐 하면 돼? 작으면 돼요. 사이범위 나오니까 누구랑 누구 사이예요? 마이랑 이 사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함수는 연속함수. 그렇지 않으면 불연속이 있는 함수. 그리고 내가 아까 말을 살짝 잘못했는데 얘들아, 불연속 함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연속이라는 말은요, 어느 특정 지점에서 불연속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불연속 함수 이렇게 말하진 않아. 알겠지? 연속 함수는 연속 함수라고 말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불연속이 나온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어디서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너희가 뭐 말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니까 얘기를 한 거고, 오늘은 개념은 여기까지밖에 못하고요. 5분이 남았네. 자, 책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끊어진 예시 1번 있잖아요. 네. C1. 문제 있는 데만 연속성을 조사한다는 게 위의 경우, 아래 경우의 그 함수 C1, C2의 함수 값이 같으면은
된다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제 너희들한테 뭐가 나올 거냐면은 어떤 함수 f가 이렇게 나와 있어. 뭐 여기서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얘 지금 어디서만 여기가 뭐 x는 1이라고 해볼까? 어디서만 불연속이에요? 1에서만 불연속이고 그 외에는 싹 다 연속이지. 근데 얘랑 갑자기 gx는 1차 함수래. 그래서 x 빼기 k래. 근데 갑자기 fx랑 gx를 곱한 게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막 이런 문제 나올 거예요. 차라리 오늘 문제 풀지 말고 그냥 요거 설명해 줄게. 유찬이 뭐해? 뭐해? 어디 가요? 아 갑자기 추워요? 여기가 갑자기? 약속 있는 줄 알았어요. 이러면 내가 늦게 끝내고 싶어지잖아. 유찬아, 바쁘게 움직이네. 한번 들어보는 거 어때? 좋은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자. 자, 봐봐. 야, 얘는 일단 얘부터 보자. 얘는 어떤 함수야? 연속이죠. 왜? 몇 차 함수니까? 1차 함수니까 얘 연속이에요. 얘는요? 어디서만 문제가 생겨요? 1에서만.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1에서만 문제라는 건 얘는 1 말고는 전부 다 뭐라는 거야? 연속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 이 두 곱한 함수가 연속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고 싶어. 1을 제외한 부분은 무조건 연속과 연속을 계산하는 거지. 그럼 거기서 불연속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문제 없는 곳은 보지 말고 어디만 보자? 문제 생기는 부분만 한번 관찰 좀 해보자 라는 게 여기서 했던 얘기예요. 문제 있는 곳만 보자 이거예요. 문제가 없는 곳은 굳이 보지 말자. 왜? 연속끼리 연산했을 때 무조건 연속일 게 분명하니까. 불연속이 생긴 지점에서만 확인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야, 불연속이랑 이거 지금 1에서 불연속이잖아요. 불연속이랑 연속이랑 계산해가지고 연속이 될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때에 따라 달라요. 그런 게 있었으면 내가 알려줬겠지. 이러면 무조건 이렇게 되니까 외워. 성질처럼 외우라고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때에 따라 달라져요. 알겠어?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아까 사칙연산 나오면 뭐 하라 그랬지? 아까도? 표 그리라 했죠. 극한에서. 연속이라고 다르겠어?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아요. 자, 표를 만들어 볼게. 유찬이 뭐 대답은 또 갑자기 열심히 하네? 뭐 약속이 있나 봐. 춥구나. F랑 G가 있는데 얘들아 1의 오른쪽, 1의 왼쪽, 1에서의 함수값 얘만 추가하면 돼요. 아까는 두 줄로 끝냈지만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돼. 야 근데 G는 연속함수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뭐 해야 돼? 같겠지. 그냥 뭐로 다 통일시켜버려? G1, G1, G1로 똑같을 거라고. 차이가 없을 거야. 근데 얘는요. 오른쪽 왼쪽은 아유 뭐라 할까? 뭐 3이라 할까? 3으로 가는 거야. 근데 1에서의 함수값은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얘네들 다 뭐 할 거야? 무슨 연산할 거야? 곱셈 할 거죠. 곱하면 3G1 3G1 그냥 G1 연속이 되었으면 한데 얘네가 다 뭐 하면 돼? 같으면 돼. 얘는 이미 같죠? 누구끼리 같으면 돼요? 이렇게 같으면 돼요. 야 3배한 거랑 그냥 있는 거랑 똑같대. 누구만 이런 걸 만족시켜? 0밖에 없어요. 아 G1이 얼마구나. 0이구나. 그 말은 여기다 1 넣으면 0 돼야 되는구나. K가 얼마겠어? 1이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거라고요. 근데 이걸 구할 때 1 말고 다른 부분은 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왜? 문제가 안 생겼으니까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문제가 생긴 1에서만 연속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연속은 더 문제 안 풀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얘기를 할게요. 대신 다음 시간에도 연속 프린트 가져오셔야 돼. 알겠죠? 안 가져오면 안 돼요.